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류가 하루 만에 또 바뀌었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행정부와 민주당이 부양책 합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이슈 따라 종목별 희비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10월 들어 20일까지 수출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서 벗어나 수출이 2달 연속 증가를 유지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 조항은 폐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안이 무력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기업 공대 최대어로 꼽혔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상장 직후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 기타 법인 등이 매물을 쏟아내며 연일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의 기류가 조금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협상 시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화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간의 여러 가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경기 부양책 부분이 지금 타결을 할 것인지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인데 혹잔바랍니다. 언젠가 될 건데 뭐 그렇게 지금 성급하게 생각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낙폭을 좀 줄이는데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주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조 9천억 달러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2조 2천억 달러와 간극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가 극적으로 오늘 밤에 이루어질지 아니면 대선 이후로 넘어갈지 이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좀 실적 시즌입니다.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 어제 마감 부분에 해서 지수가 급하게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좀 불안한 모습이죠. 종목별로 희비도 엇갈리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상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으로 가봅니다.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오후 들어서 조금 더 좀 상승 분위기로 좀 다시 한번 전환하려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좀 거래소에서만 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서까지도 좀 매수세를 좀 소폭 확대하는 모습 등이 특징적인 모습이다.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삼성 SDI로의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휴젤, 시젠 등으로의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의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는 BH, 골프존, 이지웰 등으로 좀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해볼까요? 네, 역시나 한마디 정의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여행을 떠나요로 일단 정해봤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여행, 레저 관련주들의 좀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 레저뿐 아니라 유통까지 좀 폭넓게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 최근 들어서 눈에 띄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든 모습도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이런 모습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대감 등이 최근 들어 반영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그간 코로나 피해주들로 거론되던 종목들의 이런 반등 등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있어서도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 여행 레저 관련주들의 반등세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점은 아무래도 추가적인 리스크보다는 향후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리고 하지만 이런 실적 같은 숫자로 확인될 수 있는 업체들은
아직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조심은 하셔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단 기대감으로 가는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나 있지만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점에선 적극적인 매수 스탠스보다는 분할 매매 측면으로의 접근 방안에서는 좀 괜찮은 유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거기에 오늘 좀 상승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했던 것이 주중 한국 대사관에서 이 시진핑 주석의 조기 방한을 위해서 중국과 협의 중이다라는 언론 보도 등도 추가적인 기대감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현 시점에서는 여행, 항공, 유통업종 등 이런 전반적인 강세 속에서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서 옥석 가리기 해보시는 점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상 양호한 종목들, 대한항공,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의 수급이 양호한 측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일 시장 이제 목요일이에요. 전망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덜 부담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매매 시점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런 점에서 주가 조정받은 최근 이 공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빅히트의 상장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공모주 관련 투자 심리 좀 냉각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공모주 관련 펀드에서도 환매가 좀 연일 나왔었다라는 점에서 이 공모주에 대한 관심은 시장 조정과 좀 그간 맞물리면서 좋지 못한 사항이었습니다. 예단하긴 어렵지만 이 변동성을 보이는 주가 특성상 이 주가 조정 이후에 이런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따른 이런 기술적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으로 좀 일부 공모주들은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런 반등 시도 등을 봤을 때 최소한 현 주가 부근이 하방 경직성을 다지면서 반등을 시도해 볼 만한 구간으로 좀 접어든 종목들도 꽤 포착이 된다라는 점에서 공모주들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트렌드상 하방을 다질 만한, 즉 매수에 부담이 없는 차트 구간에서는 좀 반등 확률이 높았었던 사례 등을 참고해 보시면서 이 공모주들 내에서는 대역급으로 꼽혔던 종목들,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바이오팜, 빅히트에도 좀 매매 관점 유효하게 가져가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시장 이슈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게 10월에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환율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이탈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다시 들어오면서 게임 체인저가 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수급 동향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0월 달까지 들어오면서 10월 중순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을 주도했던 개인들은 약간 지쳐가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매도, 하지만 코스닥 쪽에 집중 매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사랑은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생각보다 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일단 전방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관망도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감이 큽니다. 여전히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주체 중에 연기금의 매매 주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특이한 점이 코로나19 터지고 나서는 시장과 같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다가 한 2100선, 200선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단 발을 빼기 시작하죠. 그래서 코스피 쪽은 벌써 지난 코로나19 전에 어떤 움직임까지도 축소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대감이 낮고요.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어떤 코로나19 전보다도 더 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연기금이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차익 쪽에 무게를 두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점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환율 동향도 같이 살펴보게 되면 환율은 일단 달러와의 변화가 정체입니다.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앞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또다시 어떤 경기 부양책을 강화시키면서 유동성이 늘어나서 달러와 약세로 갈지 아니면 또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면서 달러와 강세로 갈지는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원화가 강세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벌써 중기 지지권인 1140원대가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가 달러화가 연동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환율의 강세 흐름들을 일단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별적인 매수로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하나 체크해볼 게 신용잔고와 고객예탁금과 관련된 시장의 체력인데요. 신용잔고는 어떤 이번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좀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는 살짝 또 신용이 줄다 보니까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신용잔고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지만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지수가 또 급하게 그리고 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신용잔고에 대한 압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염두는 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고객예탁금도 지금 추세를 보게 되면 아직 50조대 이상이다 보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고점에서 점점 무거워지는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동학개미 운동을 끌고 왔던 동력들이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업종별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뭘 샀느냐라고 했었을 때 딱 하나 전기전자만 샀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와 화학 업종까지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2차 전지 종목들 쪽의 흐름들과 또 화학 업체들이죠. 이런 쪽으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상대적으로 운수장비나 다른 쪽은 여전히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마찬가지로 화학 쪽과 전기전자 외국인과 똑같이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인데 개인은 오히려 운수장비 쪽이나 금융주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금융주 특히 배당 시즌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싸다라는 관점 쪽에서 개인들의 매수도 들어오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 SDI, LG화학 모두 다 2차 전지 IT 쪽이죠. 이쪽에 대한 매수가 집중되면서 또 하나 카카오, 네이버 어떤 플랫폼주들도 일단 비싸지만 계속 관심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일단 웹젠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를 좀 사면서 그래도 실적 기대감 높은 콜마 B&H 눈에 띄고 있고요. 또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종목들도 눈에 띄고 오고 있는데 기관은 또 코스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동시 순매수죠. 게다가 좀 더 다변화된 게 롯데케미칼이나 포스코 그리고 한화솔루션, 현대제철 이런 약간 철강 그리고 화학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더 키우고 있는 게 기관의 매매 스타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또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어떤 솔브레인이라든가 그 캠트로닉스 같은 SFA까지 약간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소부장 쪽도 관심이 높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기관이 매수하는 금융주 쪽에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이 좀 시즌인 만큼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느니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자율보다는 지금 7%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배당 메리트에 대해서 조금 더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중기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죠. 은행에 대한 성장성이나 정부에 대한 압박들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직 충분한 해답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올라가는데 이벤트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나, 뭐 한국전력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유틸리티주를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벤트가 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네, 유틸리티주 같은 경우도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말씀드렸던 배당주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흐름들과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워낙 강세면은 매수 집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에 달한 성격과 함께 또 이제 공기업에 대한 성격들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데 그에 따라서 많이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이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변화가 나와야 될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지수와 같이 상대적인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통신주는 그나마 동행했습니다. 하지만 전기가스업 쪽은 오히려 축 처졌다가 이번에 코스피와의 격차를 좀 줄이려고 하는 모습들인데요. 이제 먼저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은 게 5G 관련된 논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 5G 하게 되면 LTE보다 10배는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대역폭을 보게 되면은 아직 그렇게 높은 대역폭이 아닌 쪽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5G에 대한 지금 투자에 대한 시각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커버리지가 작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좀 실망감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전력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 대표적일 텐데 2년 동안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배당금을 지급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커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는 쪽에서 단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스 쪽은 일단 과거에 투자를 좀 잘못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실했는데 일단 지금 천연가스 발전 방식이 또 하나 친환경 정책 쪽에 하나의 대두된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OECD 연료별 전력 발전 비중을 봤을 때도 다른 섹터와는 다르게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와 이 가스 쪽은 지금 발전 쪽의 수요가 높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수소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죠. 특히 도시가스에서 수소를 수출하는 방식이 지금 부각받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에 대한 시각들이 높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레이 수소라고 하는 즉 지금 수소와 관련된 쪽을 추출할 때 거의 어떤 이산화탄소 배출도 만만치 않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동향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PBR은 상대적으로 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의 흐름들만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게다가 올해는 기조적으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낙폭에 대한 흐름들 계속 확인이 되면서 배당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난방공사, 특히 SK텔레콤 거의 3% 이상씩 다 지급되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이 소외되는 측면 쪽에서 이 낙폭 과대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추가적인 중기 저항권까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보시되 배당을 노리는 것보다는 배당 수익 이상으로 어떤 시세 차익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를 이용해서 어떤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제 가스 쪽이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를 주로 운반하는 KSS 해운 같은 경우는 계속 추세도 좀 최근에 나쁘지 않고요. 관심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실적이나 자산 대비 저평가 부분 이 부분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틸리티주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SP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시장부터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시장 변동성이 커졌고 우리 시장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이 재채기 한번 하면은 감기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요인들을 먼저 조금 점검해 볼까요? 네, 점검해 보면은 미국 시장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미국 대선이 거래일수로 오늘 빼면은 8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희석이 되는 재료가 아니라 좀 더 증폭이 되는 재료겠죠. 그리고 재정 정책이 조율되면서 하루 건너 얘기가 조금씩 틀려지고 있어서 이 역시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FRB 파월 의장보다는 재무부의 문우신 장관이나 펠로시 하원 의장 입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하고 중기적인 재료로 본다면 그동안에 회복세를 보여왔었던 경제 지표가 이제는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조정권에 진입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지표 흐름이 현재 금리 정책이나 향후에 나타날 재정 정책 감안하면 단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다면 지금의 조정을 보는 시각이 언젠가 나타나야 할 조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언젠가 맞아야 할 매를 맞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이 또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11월 초까지는 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측면에서 봐야 되겠고 경제 지표 측면이
이 저점에서 회복한 경기 흐름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지표가 계속 좋아진다라기보다는 한번 접었다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 본격적으로 확장이 된다면요, 경기 확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게 아마 이제 대선 이유가 되겠죠. 정책이 실현되고 하면은요. 그러면 금리 상승 등의 환경 요인이 변화될 수 있죠. 그동안에는 금리가 이제 제로 금리에서 왔었는데 기준금리는 그냥 제로에 있다 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먼저 맞는 매도 있겠지만 대선이 지나고 나서 좀 시간 텀을 두고 또 한번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 조정으로 보면서 너무 심각하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조정의 폭하고 기간을 볼 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나스닥을 보면 9월 2일에 최고치 기록한 다음에 지금 어제 지수가 4%, 정확히 4.6%, 그리고 코스피가 8월 중순에 13일에 최고치 기록한 다음에는 4.1%. 그래서 체감상으로는 좀 기간이 좀 길어져서 피곤하긴 한데 따져보면은 기간은 길어도 실제 인덱스의 조정폭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살짝 조정받고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 중장기 상승 과정 중에 단기 조정의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 그 폭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등하던 경제 지표를 보니까 뭐 조정으로 지금 진입하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조정의 빌미, 핑계가 좀 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 나왔었던 PCPI 지수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전월 대비 이제 탄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나왔었던 9월 CPI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 뭐 0.2%, 전년 대비 1.3% 하는 모습. 그러니까 시장 예상에 부합돼도 절대 수치상으로 월간 단위로 보면은 6, 7월보다 그리고 8월보다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이후부터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상보다 좀 좋았었던 소매 판매 지표 호조가 지난주 말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9월에 소매 판매거든요, 이게. 근데 8월에 0.6%보다 이 오른쪽 끄트머리에 저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9%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보다 좀 많이 좀 좋은데 PCPI 지수나 CPI 지수나 뭐 이런 거보다, 그리고 같은 날 나왔었던 산업 생산하고 좀 엇갈리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 지표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더라도 저 표에서 보시면 저렇게 등락폭이 확 높아졌다가 저거 이제 3월에 안 좋았다 확 높아진 거고, 그 이외를 다 그것을 큰 움직임을 제외하고 나서 보면은 저 등락이 일정 구간 내에서 움직이는데 저렇게 올라온 게 9월의 수치가 올라온 게 거의 꼭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좋아도 다음엔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렇게 지표가 좀 좋아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는 좀 안 좋아질, 다음 달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지표들이 다 이제 제각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전에는 몰려다녔죠. 좋으면 다 같이 좋고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았는데 이제는 좀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엇갈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경제 지표도 이제 조정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들어왔고, 상승 각도가 이제 지표들이 좀 좋아지는 각도가 약간 옆으로 가면은 주가 탄력이 당연히 약화되는데 이게 만약에 감소로 전환하면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10월의 지표들이 안 좋아지는 걸 지금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안 좋게 보인다라기보다는 거쳐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렇게 지표가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 오히려 이렇게 자산시장을 보는 측면에서는 정책이 지속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급격하게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산시장 쪽에서도 충격을 많이 받을 확률은 적다고 이렇게 보시고, 지금 조정의 폭이 한 4% 정도, 고점 대비 4%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걱정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려를 조금씩 줄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코스피 쪽도 사실은 2,400 저항을 강하게 받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2,380 정도 저항인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보니까 개인들은 요즘에 갑자기 팔고 있고 뭐 대주주 양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외국인들이 환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들어온단 말이죠. 이게 바뀌는 겁니까? 손바뀜이 좀 나오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도세 문제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개인 매수세에 들어온 종목들을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덩거층에서 일부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더 벌 기회를 놓치고 세금 아끼자라고 해서 시장을 이탈할 이유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 10월 달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개인이 발을 빼거나 아니면 개인이 이제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누군가 사면 누군가 팔아야 되는 시장의 모습 구도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번 달에 1조 2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누군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그동안 워낙에 많이 파셨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렇게 파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들어올까? 이걸 한번 보기 위해서 2017년 이후에 원달러하고 달러 인덱스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빨간색 박스권으로 제가 두 군데 왼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오렌지 박스권으로 오른쪽에다 하나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원달러 흐름이고요. 빨간색 선이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시면은 이 10월의 수급 변화를 나타날 때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오렌지색 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위에서 파란색 선이 진짜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저게 원화 절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빨간색 선은 지금 7, 8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원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저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 구간에서 원달러가 상대적인 절상이 나타나야지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게 언제 나타났는가 살펴보니까 왼쪽에 첫 번째 박스권, 저게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인데 그 구간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빨간색 선이 떨어지는데 파란색 선이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그게 바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원화 절상 그 구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약 한 9조 9천억 정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 구간인데요. 이것은 2017년보다는 좀 약간 절대 수치들이 올라가 있지만 지금 달러도 옆으로 가면서 약세를 중간 약세를 정도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때도 파란색 선이 아래쪽에 있으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때가 8조 2천억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환율 흐름을 놓고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7, 8월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달에 들어서 내림폭만 원달러가 내림폭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원화 절상폭만 보더라도 3%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지나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 재정 정책이 이제 대기 중에 있고 언젠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달러 공급의 요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소한 강세로 돌아서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요. 한국 경기도 이제 순환 사이클상 내년 초 정도 되면 확장 국면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금 경기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체감상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원화 강세 요인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환율 쪽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도 그것을 이제 시세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업종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컨택이나 경기 관련주 상승률이 언택을 앞서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에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경기 흐름과 더불어서
환율 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저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지금 걱정하고 있는 환율이 내리면 수출이 안 되고 기업이 원화로 환산한 그런 수익이 줄어들지 않을 거냐,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은 2017년에 저렇게 계속 내려온 환율 속에서도 기업 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도 2018년 3분기까지 계속 수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환율이 내리는 것은 기업 이익보다도 전체적인 그런 경기 흐름상 그리고 경기가 나타내는 그 시그널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이다. 정리하면은 경제 지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히 쉬어갈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주가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단기 조정 이후에 중기 상승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경제 지표도 본격적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큰 상승을 만들어내는 단기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지표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돈모 리포트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이야기 기대하도록 하면서 운영 원칙부터 먼저 설명해 드립니다. 자, 두 종목 공개해드리고요. 월요일에 한 종목 공개하고 그리고 화수목금 중에 한 종목을 공개해드립니다. 공개할 때는 방송에서 두 종목 후보군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두 종목 가운데 한 종목, 편입할 종목을 정각 3시에 노란톡에서 직접 공개한다고 합니다. 노란톡은 서울경제TV 이주연 검색하신 뒤에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수익률 바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률입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화성까지 역시나 초창기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은 150.3%입니다. 높죠? 다음 보겠습니다. 예, 첼시스부터 오텍까지 레몬은 무려 18%가 단기간에 또 나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약품부터 슈마시스까지도 모두 다 플러스고요.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20%를 넘지 않는 건 지금 짧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동일고무벨트, 진원생명과학, 써니전자 모두 다 목표가 달성한 바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스맥 그리고 진양산업 플러스로 나갔고 지금 포트 손절가 터치한 종목들도 종종 보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인데 두 종목은 플러스, 두 종목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된 종목들의 낙폭이 조금 있네요. 예, 이제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 오르고 두 종목 내립니다. AS 부탁드려요. 네, 금일 시장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 확실하게 추세 단기적으로 지금 조정 나왔던 부분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예상했던 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 종목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렴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한 86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 높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추세대 하단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 3% 정도까지는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종목들 좀 여유 있게 며칠 정도는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노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노리포트 뉴지랩인데요. 지금 한번 이제 급락 이후에 어제 오늘 이제 그저께부터 해서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인데 현재 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 시가게 띄우고 음봉으로 좀 누르는 모습인데요. 거래량은 이제 굉장히 죽어 있기 때문에 내일쯤은 21선 위로 돌파하는 흐름이나 5일선 안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주가 아마 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지랩 좋은 흐름 속에 놓여 있는 눌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림 시큐리티 역시 어저께 이제 AS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눌림이 오늘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상승 흐름으로 좀 돌리는 그런 그림이 예상이 되고요. IA는 현재 저점을 500원대에서 잘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 종목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A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시면요. 이 저항대까지는 500원 부분을 지키면서 이렇게 박스권 내에서의 수렴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점 매수 빠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두시면 결국 이 추세대 저항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DY 파워인데요. DY 파워는 이제 한 이틀 정도 된 것 같은데, 매수가에서 이제 살짝 올라와 있어요. 역시나 이 종목 단기적으로 시장 수정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눌림이 한번 만들어졌던 부분인데,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DY 파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권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 막 급등이 막 나오고 그러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이어져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오늘 5일선 돌파 나왔기 때문에 지금 12,500원 저항 구간에서 음봉으로 한번 내일 정도 누르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내일은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봉 나온다면 이 종목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ES 들어봤습니다. 이제 게릴라성으로 종목 공개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더라고요. 편입될 후보군들 들어봐야 되는데 두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서현 탄메탈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테림 포장입니다. 서현 탄메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도노리포트에 한번 포함을 시켰다가 짧게 수익을 시연을 했던 종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연관이 있는 대선 테마로 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방송 애청하시는 분들은 서현이라는 종목으로 여러 번 이제 매매를 해왔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대장이고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현의 자회사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구리 관련주들, 비철금속 관련주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 뭐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지휘권을 또 발동을 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조금 이야기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굉장히 주가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으로는 뭐 그렇게 사퇴를 하시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대선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정도 한번 음봉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분할로 매수를 해놓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연 판매타를 준비를 했고요. 지금 이번 종목이 포장이에요. 테림 포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포장지 관련주들 골판지 상자 이런 거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 포장 관련해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뭐 아무래도 그 제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지금 신풍 제지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고 대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테림 포장 역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N자 상승 흐름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 저항자리 이 부분을 오늘 돌파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단기적인 이제 차익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좀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쭉 물러놓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전체적인 이제 섹터가 상승 흐름에 있고 현재 테림 포장 역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 이렇게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대 상단에서 지금 조정이 한 번 정도 밀려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조정기 살짝 거치고 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그래서 단기 시세에 한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들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서현 판매탈 지금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너무 비중을 크게 넣지는 마시고 그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시총이 500억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질 때는 좀 괜찮지만 안 터질 때는 상당히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로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시는 전략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세가 강하게 터질 때는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지는 잠시 뒤에 3시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주현 검색하신 뒤에 들어오시거나 QR코드 또 입장 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소비 시즌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예, 이제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 뭐 광군제 이게 11월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소비에 대해서 미리들 좀 주가가 움직이는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신세계도 그렇고 백화점 관련주들, 면세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뭐 여행 이쪽도 조금 움직이고 있고요. 백신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이 부분 뭐 섹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여행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좋은 모습을 바닥권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제 면세점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테림 포장 역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포장지는 계속 필요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테림 포장도 그런 관점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지나 이런 부분들 대양 제지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서 또 다른 포장지 회사들이 제지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주가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이런 광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소비를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산타랠리가 있듯이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하면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비재 관련주들권에 있는 종목들 누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차적인 부분들, 포장지라든지 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현재 굉장히 강하게 상승 우상향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비 관련주들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예고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누가 출연을 할까요? 자, 이지환 전문위원, 최충성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